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나훈아 선생의 감동적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예술가의 소신 발언으로 희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일 TV조선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을 기리는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트로트 100년 작가상을 수상한 정풍송 작곡가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분은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2년 동안 무려 2,000여 곡을 작곡한 트로트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나훈아, 이미자 등 모든 트로트 가수들이 이분의 곡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소감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풍송님은 1967년 데뷔 이래 지금까지 약 2,000여 곡을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험난했던 질곡의 우리나라 현 근대사였죠. 또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대중들은 우리 대중가요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는데 같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말을 못했던 사실을 짚어줍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발언으로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흔히 예술계는 좌성향 연예인들의 발언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음악의 대가들의 소신 발언 릴레이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본받아서 저와 같은 청년들도 힘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훈아 선생의 신곡이죠. 테스형에 대한 가사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훈아 선생이 직접 작곡, 작사를 했는데 가사에는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테스형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깝다,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노래를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소크라테스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어떠신가요? 제목이랑 가사가 재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픈 느낌도 납니다. 그런데 이 곡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은 11년 동안 무대를 떠나며 세상을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아플 때면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가 바로 테스형입니다. 너무 비참했던 심정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하는 비유로 재치있게 빗대어 부른 노래입니다. 결국 테스형은 아버지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가사를 보면서 테스형을 아버지로 바꿔보면 아주 슬퍼지는 노래로 바뀝니다. 정말 귀신 같은 재주입니다. 진정한 시인이자 작곡가이며 가왕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은이었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하는 정치 시인이었습니다. 세계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키워주고 고은 기념관이니 뭐니 하다가 결국 여러 명의 밑으로 인해 가버렸습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은 가수 밥 딜런이 받게 됩니다. 3분짜리 노래의 가사가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한 가수도 잠시나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열정을 다하며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이죠. 결국 국가의 위기는 국민이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실을 얘기했더니
나훈아는 그대로 적폐가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달린 댓글을 보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고 사실 왜곡을 해서 친일 매국노보다 나쁘답니다. 이승만도 선조처럼 도망쳤다. 이런 보수들이 말로만 애국하면서 국민을 팔아먹는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랍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은 뇌구조가 저희와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같은 국민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입에 친일을 달지 않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수천 배 나라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명박근혜 얘기를 합니다. 참 약자의 편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진실을 알리는 역할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도대체 나훈아 선생이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난을 이겨내자는 영상에 저런 대가를 왜 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 댓글도 재밌습니다. 한 가수가 예술적 소신을 나타낸 것인데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정치적 이용을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 하면 정치적 발언인가요? 오히려 BTS 같은 가수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과 탁현민 전문이잖아요. 멀쩡한 애국가도 친일판이 뭐니 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김제동의 정치적 발언은 돈 주고 사서 듣잖아요. 왜 대통령을 견제한 발언은 이렇게 매도하는지 그 정신머리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아무리 매도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국가 위기 속에서 도망쳤으며 결국 국민들이 그 고난을 이겨낸다. 이것이 정치적 발언이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자기가 민주당을 평생 지지했기에 본인을 부정하기 싫어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저는 더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견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아버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버지,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아버지,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아버지,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아버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10월 3일 CCTV를 통해 본 광화문 광장입니다. 하얀 띠가 보이시나요? 저게 모두 경찰 버스입니다. 제가 직접 세다가 포기했는데 약 200~300대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집회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경찰이 집회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명박산성이니 뭐니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고 별의별 언론 플레이 하지 않았습니까? 집회 신고자가 기껏해야 몇십 명인데 문가산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찔리는 짓이 많으면 저렇게까지 통제를 할까요? 아, 방역 때문에요. 정말로 혹시나 방역 문제가 생길까 다 인정해서 1인 차량 시위로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1인 차량 시위, 말 그대로 한 차에 한 명만 타고 신고한 위치에 플랜카드를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저 경찰 몇천 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뿐더러 정말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또 무슨 근거로 집회금지 통보를 한 줄 아시나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일탈 행위로 인해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차량 최대 9대 각각 한 명씩 타고 창문을 열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지기도 않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우신가요? 누가 보면 폭주족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전 7시부터 경찰은 서울 주요 도로에 검문소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집단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가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차량에 사이로 무효 깃발을 달았다는 이유에서요. 알고 봤더니 이 차량 운전자는 집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 깃발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위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깃발을 빼앗고 쫓아냈습니다. 자기 차에 부정선거 깃발을 달았다고 차량 시위가 되었고 또 시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빼앗긴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 번호를 가진 관광버스가 서울로 들어오자 경찰이 바로 막아섭니다. 그리고 버스 탑승객에게 행적지와 탑승 목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관련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후에 차량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광버스를 경찰이 마음대로 잡아서 탑승 목적을 묻는 것, 이거 군부 정권 때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아니요, 군사 정권 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검찰의 권한과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려고 하는지를요. 경찰은 정말 정권의 하수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검사들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경찰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이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서 저렇게 언론 기자와 경찰들이 뭉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이번 법원의 차량 집회 허용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 요인이 생겼다고요.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에서 합법화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불법으로 몰아가시나요? 그리고 정작 이낙연 본인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서 보훈처는 방역을 위해 추석 연휴 5일 동안 전국의 국립묘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가 제안했던 10월 1일 이낙연은 추석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훈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또 면역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미애 사퇴입니다. 추미애라도 내려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길거리로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아들 혐의가 모두 없다고 나오니 아주 신났습니다. 추모하지 말래도 김홍량 검사실을 방문하여 쇼를 벌이고 있고 그놈의 검찰 개혁을 한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찰 조직의 진정성을 해쳤다고요.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뤄야 완성된다. 일부 정치검찰이란 말도 하는데 추미애 사단 말하는 건 맞지요? 정말 뻔뻔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추미애의 SNS를 공유하며 제가 못다 이룬 약속을 실행해주시는 추 장관님 감사하다고 합니다. 개혁을 막는 장애물은 추풍에 모두 날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둘이서 잘 놀고 있습니다. 김현미 부동산 가격 다 올려놓고 역대 최장수 장관 되어도 알겠다고요. 다른 장관들 문제 많아도 눈 한번 감아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추미애는 정말 아니잖아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송했지만 전화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 그냥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고 내려왔으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나서서 길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다 보니 모두 탄로가 났고요. 그런 추미애를 감싸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자니 국민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소통하자던 대통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찰들이 이리 배치시켜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국가를 맡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리 날뛰는데 검찰 내에서는 단 한 명도 소신 있는 검사가 없는 것인가요?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대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에 누군가가 나섰으면 합니다. 이번 부산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무려 1474만 명입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중 마스크 쓴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운대에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음성인데 광화문에 단 하루 모였던 사람들은 방역을 깨뜨린 주범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타는 지하철, 버스에서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광화문발 확진자는 경로 모두를 공개하며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KBS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다음 기사를 내보냅니다. 남은 연휴는 집회, 모임, 종교활동이 3대 위험 요인이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다음 댓글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웬 갑자기 종교 모임, 제주도 30만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비행기 타고 오고 간 건 왜 문제 삼지 않냐? TV의 트롯 콘서트장은 만만한 게 종교인가?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니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나훈아 씨의 충고를 왜 또 귀막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문제였어도 소수의 영웅이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 영웅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답답함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